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잠은 분명 제때 잤고 시간도 충분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더 무겁고 허리는 굳어있고 머리는 개운하지 않은 느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국내외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반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사실은 바로 잠자는 자세가 우리 몸의 회복 속도를 상상 이상으로 바꾼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의 탄력은 떨어지고 혈관은 쉽게 눌리고 관절과 디스크는 예전처럼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루 6시간 이상 누워있는 잠자리 자세는 단순한 편안한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회복 능력을 결정짓는 환경이 됩니다. 젊을 때는 어떤 자세로 자도 아침에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 아주 작은 압박도 밤새 쌓이면서 피로, 호흡 문제, 심장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냥 편한 자세로 자는 게 최고라고. 사실 편하다는 느낌은 우리의 감각이고 몸속 장기와 관절이 받는 압박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잠들면 통증 감각은 둔해집니다. 그래서 잘못된 자세가 몸을 계속 누르고 있는데도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유 없이 결리고 뻐근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취침 자세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중 먼저 5위와 4위 자세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평생 아무렇지 않게 해왔던 자세라면 더 주의 깊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은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고 그 신호를 읽어주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5위. 바로 엎드려 눕는 자세. 어떤 분들은 엎드리면 숨이 더 편하게 쉬어진다고 느끼고 배가 눌리는 느낌이 안정감을 준다며 오랫동안 이 자세로 잠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자세가 몸의 균형을 크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엎드린 상태에서는 얼굴을 어느 한쪽으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목뼈는 밤새 한쪽으로 비틀린 채 고정됩니다. 나이가 들면 목 주변 근육의 힘이 약해지고 경추 사이의 공간도 좁아지기 때문에 이런 비틀림이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목이 굳어 있거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은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엎드린 자세는 가슴이 아래로 눌리며 폐가 충분히 움직이지 못합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깊은 숨이 아니라 얕은 호흡이 반복되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폐의 탄성이 떨어지고 산소 포화도 변화가 커지기 때문에 엎드린 체위는 호흡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이유 없이 답답해서 뒤척이는 분들 중 상당수가 엎드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엎드려 자기 자세는 목과 호흡 2가지를 동시에 거슬러 몸의 회복을 방해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위. 바로 누워 자는 자세. 많은 분들이 척추가 곧게 펴진 것처럼 보여서 가장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시니어에게는 전혀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누우면 혀와 목 뒤쪽 구조가 중력 방향으로 아래로 떨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목 근육이 이 구조를 단단히 지지해 주지만 나이가 들면 이 힘이 약해지고 그 결과 기도가 쉽게 좁아질 수 있습니다. 밤사이 호흡이 들쭉날쭉해지고 콧골이나 짧은 무호흡이 반복되는 분들 가운데 바로 누워 자는 습관이 가장 흔합니다. 수면 중 호흡이 불안정해지면 뇌는 계속 깨어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깨지 않았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밤새 얕은 잠만 반복되는 상태가 됩니다.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낮에도 졸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이가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이 자세가 호흡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잠은 깊어야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호흡이 흔들리면 회복의 질도 함께 흔들립니다. 3위. 왼쪽으로 깊게 눕는 자세. 많은 분들이 왼쪽으로 눕는 것이 소화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젊을 때는 실제로 그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자세가 심장과 위 2곳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은 몸의 왼쪽에 치우쳐 있는 구조 때문에 중력 방향으로 조금 더 아래로 처지게 됩니다. 심장이 눌리는 느낌을 우리는 잠든 상태에서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장기들은 아주 미세한 압박에도 민감합니다. 밤새 이 불균형이 이어지면 심장의 박동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힘을 써야 합니다. 특히 잠들어야 할 시간에 심장이 긴장하는 것은 다음날의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위가 왼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누우면 위 내용물이 식도 쪽으로 올라오기 쉬운 각도가 됩니다. 젊을 때는 식도를 닫아주는 근육이 탄탄해 역류를 막지만 나이가 들면 이 근육 힘이 약해져 자기 전에는 멀쩡해도 새벽에 가슴이 화끈거리거나 목이 타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평소 가슴 쓰림이나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이 있었다면 이 자세가 원인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3위는 몸의 장기를 압박할 수 있으므로 오랜 시간 유지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위. 높은 베개를 베고 자기.
많은 분들이 높은 베개를 베면 목이 편하고 코가 시원한 느낌이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누우면 코가 막히는 분들, 어깨가 무겁게 느껴지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베개 높이를 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 습관은 시간이 지나면 목과 뇌로 가는 혈류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베개가 높아지면 목뼈는 앞으로 꺾입니다. 이 상태가 잠든 동안 몇 시간씩 이어지면 목뼈 주변 근육이 야간 내내 긴장하게 되고 디스크는 한쪽으로 눌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굳어 있거나 뒤통수가 묵직하게 아픈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목 뒤쪽에는 뇌로 가는 중요한 혈관이 지나갑니다. 나이가 들면 이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작은 압박에도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높은 베개는 이 혈관의 흐름을 방해해 아침에 어지러움,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베개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새로운 높이에 금방 적응합니다. 중요한 건 머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목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1위, 다리를 완전히 쭉 펴고 자기. 마지막은 많은 분들이 가장 자연스럽다고 믿는 자세, 다리를 완전히 쭉 펴고 자는 자세입니다. 하지만 이 자세는 80세 이후의 허리 구조에는 가장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다리를 쭉 펴면 허리뼈는 자연스럽게 아래쪽으로 과하게 휘어집니다. 젊을 때는 허리 근육이 이 곡선을 잡아주지만 나이가 들어 근육과 디스크가 단단해지면 이 과한 곡선은 디스크를 압박하고 허리 뒤쪽 신경을 당기게 됩니다. 이 때문에 아침에 허리가 굳어 있거나 다리가 저리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리를 펴면 허벅지 뒤쪽의 큰 혈관도 당겨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혈액이 심장으로 되돌아가는 흐름이 느려지고 다리 쪽에 혈액이 고이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났을 때 다리가 무겁고 종아리가 붓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릎을 아주 조금만 구부려주고 다리 사이에 작은 쿠션을 두기만 해도 허리 압박이 크게 줄고 혈액 흐름도 안정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즉, 작은 변화 하나가 밤새 허리와 혈관이 받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위, 2위, 1위는 우리가 편하다고 여기고 오랫동안 해온 자세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에는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압박은 회복을 방해하고 균형은 회복을 돕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자세를 피해야 하는지 충분히 알아보셨다면 이제는 몸을 편하게 만들고 심장을 부드럽게 쉬게 하는 황금 자세를 조금 더 깊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잠드는 순간 근육의 힘을 내려놓습니다. 낮에는 몸이 조금 불편해도 스스로 균형을 잡지만 잠이 들면 그 기능이 거의 멈춥니다. 그래서 잠잘 때의 자세가 몸이 스스로 지탱할 수 없는 모든 무게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변화가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젊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조건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근육은 금방 피로해지고 관절은 쉽게 굳고 혈액 흐름은 작은 압박에도 변화합니다. 이 시기에는 편안한 잠자리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다음날의 건강 상태를 직접 좌우하는 요소가 됩니다. 지금부터 국내외 연구 자료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수면 자세, 즉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여 눕고 무릎을 자연스럽게 구부리는 자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부드럽게 누우면 심장이 쉬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 자세의 핵심은 몸을 완전히 옆으로 눕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기울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장은 왼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왼쪽으로 눕히면 심장이 아래쪽으로 기울어지며 밤새 미세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심장은 이 자세를 유지하는 동안 계속해서 더 강하게 뛰며 균형을 잡으려고 합니다. 반대로 오른쪽으로 기울이면 심장은 상대적으로 위쪽에 있게 되고 아래로 눌리는 압박이 줄어듭니다. 밤새 심장이 차분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죠. 이 자세가 심장 부담을 완화했다는 보고가 여러 고령층 연구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위산 역류를 줄이는 각도.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는 위장의 구조입니다. 위는 몸의 왼쪽에서 아래쪽으로 기울어진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누우면 위 내용물이 식도로 올라가기 쉬운 각도가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식도 근육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젊을 때는 없었던 역류 증상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오른쪽으로 누웠을 때는 위 내용물이 식도로 넘어가는 경사가 줄어들어 가슴 쓰림이나 새벽 속쓰림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미 역류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이 자세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무릎을 구부리면 허리가 쉬기 시작합니다. 몸을 기울이기만 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핵심은 무릎을 자연스럽게 구부리는 것입니다. 다리를 완전히 쭉 펴면 허리뼈 아랫부분이 과하게 뒤로 휘어지면서
디스크에 부담이 쌓입니다. 이 과한 힘이 몇 시간씩 반복되면 아침에 허리가 굳어 있거나 다리가 저리는 느낌이 생기기 쉽습니다. 무릎을 조금 굽혀주면 허리뼈는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게 되고 근육과 인대의 긴장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가 부드럽게 펴지는 느낌을 얻게 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자세 조절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는 부분입니다. 다리 사이의 작은 쿠션이 골반을 안정시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지나치십니다. 골반은 잠들면 근육의 지지가 거의 사라지기 때문에 아주 쉽게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이 기울어짐이 허리와 엉덩이 근육을 틀어지게 만들고 밤새 근육이 긴장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다리 사이에 작은 쿠션을 끼워두면 골반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작은 안정이 허리 통증을 완화하고 아침의 무거움과 뻣뻣함을 줄여줍니다. 특히 오래 걷기 힘든 분들, 다리가 자주 저리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베개 높이는 낮고 부드럽게. 마지막 요소는 베개 높이입니다. 베개는 높을수록 목뼈가 꺾이기 쉽고 뇌로 가는 혈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머리를 높게 받치는 것이 아니라 목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지지해주는 낮은 높이가 필요합니다. 낮은 베개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몸이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목과 어깨가 가벼워지는 느낌, 아침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하나로 합쳐지는 자세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여 눕고 무릎을 자연스럽게 구부리고 다리 사이에 작은 쿠션을 넣고 목의 곡선을 부드럽게 받는 낮은 베개. 이 네 가지가 하나로 합쳐질 때 심장, 위장, 허리, 골반, 목이 모두 편안해지는 균형 잡힌 수면 자세가 완성됩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황금 수면 자세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몸이 스스로 이 자세를 찾기 시작합니다. 밤새 뒤척이던 횟수가 줄고 아침에 무거움이 사라지고 걷는 자세까지 부드러워지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몸은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적응하고 회복할 힘이 남아 있습니다. 그 힘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잠자리의 작은 변화입니다. 여러분, 자세만 바꿔도 몸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세는 수면의 한 요소일 뿐입니다. 밤의 환경과 잠들기 전의 작은 습관들도 잠의 깊이와 회복 속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잠자리에 들기 직전의 행동으로 스스로 잠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수면 연구에서 꾸준히 언급되는 세 가지 실천 비밀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수면 자세와 함께 적용하면 회복의 질이 훨씬 좋아집니다. 첫째, 잠들기 2시간 전 음주 피하기. 나이가 들면 알코올 분해 속도가 크게 느려집니다. 이 알코올은 잠들기 전까지 혈중에 남아 호흡을 얕게 만들고 심장의 박동을 미세하게 빠르게 만듭니다. 겉으로 보기엔 잠이 든 것 같지만 몸속에서는 회복 과정이 어지럽게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신 날 밤은 유독 뒤척이거나 새벽에 이유 없이 깨는 일이 많습니다. 또 알코올은 수면 중 기도를 좁히고 콧골이나 짧은 무호흡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잠은 들었지만 뇌는 계속 깨어날 준비를 하는 불안정한 수면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잠들기 2시간 전에는 가벼운 음주라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한 잔이라도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몸을 쉬게 하려면 잠드는 순간에는 혈중 알코올이 가능한 한 없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늦은 밤 과한 수분 섭취 피하기. 물은 건강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언제 마시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밤늦게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은 잠을 깊게 만드는 데 큰 장애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변을 만드는 속도가 빨라지고 방광의 저장 능력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잠들기 직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밤중에 한두 번이 아니라 3번, 4번씩 깨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화장실을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깨고 나면 뇌가 처음부터 잠드는 과정을 다시 시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깊은 잠은 한 번에 이어지는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끊어지면 아침이 되었을 때 머리가 무겁고 하루 종일 피로가 남습니다. 수분 섭취는 낮 동안 충분히 하되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입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양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만 조절해도 새벽에 깨는 횟수가 크게 줄었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셋째, 침실 온도를 서늘하게 유지하기. 잠은 체온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잠들기 전 스스로 체온을 서서히 낮추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체온 하강이 있어야 뇌는 잠이 들 준비를 하고
몸은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침실이 너무 따뜻하면 몸은 체온을 낮추지 못하고 오히려 땀을 흘리면서 에너지를 계속 소모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깊은 잠의 진입을 방해합니다. 반대로 너무 추운 방은 근육을 수축시키고 어깨와 목을 경직시킵니다. 이 역시 숙면을 방해하며 밤새 근육이 긴장하는 상태로 잠이 듭니다. 가장 이상적인 온도는 서늘하게 느껴지는 18도에서 20도 사이입니다. 특히 바람이 직접 닿지 않게 하고 이불은 몸을 가볍게 감싸주는 정도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온도 조절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방 온도를 바꾼 것만으로 밤새 뒤척임이 줄고 아침에 머리가 맑아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온도는 절대 가볍게 볼 요소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몸의 회복을 방해하는 요소를 하나씩 지워주는 것입니다. 잠은 깊은 호흡과 안정된 혈류, 차분한 심장 박동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알코올, 과한 수분, 따뜻한 방은 이 조건을 모두 흐트러뜨립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잠의 질은 급격하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은 물을 조금 줄이고 온도를 서늘하게 하고 음주는 단호하게 피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침의 가벼움이 전혀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차분히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면 자세와 수면 습관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몸이 잠을 통해 얼마나 큰 회복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작은 요소들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건강에 관심이 많아 자료를 찾아보면서 언제나 같은 결론을 다시 만나곤 합니다. 사람의 몸은 나이를 먹어도 회복하려는 힘이 남아있고 그 힘은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바로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잠은 그 변화 가운데 가장 빠르게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이야기할 때 큰 목표나 큰 치료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을 바꾸는 것은 늘 아주 작은 순간들이었습니다. 하루의 식습관, 몇 분의 움직임, 그리고 무엇보다 잠드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잠은 몸속 모든 기관이 가장 활발하게 회복 작업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 회복의 과정이 매일 이어져야 다음 날의 몸이 안정되고 한 달 뒤, 1년 뒤의 건강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한 핵심 세 가지. 첫째, 잘못된 자세는 회복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엎드리는 자세나 바로 눕는 자세, 왼쪽으로 깊게 눕는 자세, 다리를 쭉 펴고 자는 자세 등은 몸이 받기에는 너무 큰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몸을 편하게 하는 황금 자세가 있었습니다.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여 누우면 심장이 받는 압박이 줄고 위산 역류가 줄어들며 허리와 골반의 긴장이 완화됩니다. 무릎을 편하게 구부리고 다리 사이에 작은 쿠션을 넣으면 몸의 균형이 한층 안정됩니다. 셋째, 수면의 질을 높이는 생활 비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 음주 피하기, 늦은 밤 과한 수분 섭취 줄이기, 침실 온도를 서늘하게 유지하기. 이 세 가지는 몸이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열어주는 아주 중요한 생활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이 들어서 잠이 얕아졌다고. 그 말 속에는 이제 깊은 잠은 불가능하다는 체념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잠은 나이가 들어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방해 요소가 여러 겹싸여 깊은 잠에 도달하기 어려워졌을 뿐입니다. 그 방해 요소가 바로 잘못된 자세, 음주 습관, 온도, 과한 수분 섭취 같은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내용은 그 작은 방해들을 하나씩 제거해 몸이 스스로 깊은 잠으로 들어갈 길을 다시 열어주는 과정입니다. 지금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들으신 내용은 건강을 위한 아주 작은 씨앗과 같습니다. 지금 막 귀에 들어온 이 작은 정보가 오늘 밤 잠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입니다. 내 베개 높이는 적당한가? 다리는 너무 뻣뻣하게 펴진 상태는 아닌가요? 침실의 온도는 지나치게 따뜻하지 않은가? 이 질문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몸을 위한 변화의 신호입니다. 나이는 회복을 막지 않습니다. 습관이 회복을 막을 뿐입니다.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몸은 곧바로 반응합니다. 며칠 지나면 아침에 컨디션이 바뀌고 한 달이 지나면 하루 자체가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셨다면 오늘 밤만큼은 잠자리에 눕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내 몸이 편안해지는 자세를 선택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바로 건강한 내일을 여는 첫문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꼭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댓글에는 본인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 문장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밤과 편안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